자, 일단 FOMC에 앞서서 어제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 BOJ에서 0.25% 금리 인상이 있었죠. 뭐 31년 만에 1%대를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엔캐리 청산은 없다. 이유는 딱 하나죠. 전 세계에서 제일 이자가 싸요. 그죠? 거기에다가 어제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했어요. 자, 일단 금리가 오르면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어제 160 정도 가다가 161까지 밀렸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지금 일본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0.25% 상승을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향후에 이제 엔캐리 청산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어제 BOJ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달성하겠다. 자, 근데 속도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발빠르게 매달 0.1씩 올린다. 자, 그러면 엔캐리 청산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단 어제는 오지 않았다. 근데 어제는 솔직히 전 좀 기대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엔화하고 원화는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어제 만약에 엔화가 좀 강세로 160을 깨고, 그죠? 돌파하고 한 150대로 중반대 후반대로 좀 갔다면 오늘 원화가 오늘 좀 강세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없다. 일단 인식하시고 편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원론으로 돌아와서 자, 내일 새벽에 이제 케빈 허씨가 첫 시험대에 올라서 금리 결정, 셉이죠. 거기 안에 점도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겠죠. 많이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꺼내낼 거예요. 거기서 제일 관심사인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점도 셉이죠, 셉. 경제 요약 보고서인데. 자, 여기서 지금 왼쪽 화면을 잠깐 좀 보시자고요. 자, 이게 3월 달입니다. 3월 달. 3월 달인데. 자, 3월 달에 2.4% GDP로 예상을 했어요. 자, 근데 어제 GDP 나우가 발표가 됐죠. GDP 나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아직은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용 관련 지표예요. 고용 관련. 그죠? 자, 고용은 이제 저번에 4.3%가 나왔었어요. 실업률이. 자, 여기는 4.4%. 아직도 좋죠. 여기까지는 나이스합니다. 근데 밑에 이제 PC가 문제가 돼요. PC가. 자, PC 뭐 저번에 이제 저번 주죠. PC, PPI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시장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상치와 부합됐고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PC와 코어 PC 숫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GDP하고 고용 관련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PC가 조금 높게 숫자가 나와준다면 조금 시장한테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저거죠. 지금 이제 저번에 비농업 이제 6월 초에 비농업 예상치가 더블 이상이 나오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으로 마감이 됐죠. 그죠? 그때 6월 5일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올해 이 금리를 한번 올릴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당장 또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오른쪽 보시다시피 CME 페드워치인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6월 달 빼고 미국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게 총 4번 남았어요. 그죠? 자, 그럼 점도표가 발표되는 거는 이제 3, 6, 9, 10입니다. 자, 6월 달 발표하고 이제 9월 달에 발표하겠죠. 9월 달에 뭐 그 안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든 만약에 전쟁 MOU 끝나고 60일 간의 협의가 완전히 퍼펙트가 마무리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를 오히려 쏙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표에 보다시피 자, 12월 달에 일단은 올리는 게 42.7%. 그리고 동결이 40.6%예요. 그럼 2.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번보다 갭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정도 해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말 이슈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오히려 인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드는 계획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ECB도 뭐 지금 현재 금리가 2.25%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가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선진국 중에 그죠? 우리나라 2.5%. 그죠? 그럼 3.75%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룸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항상 임기 때 그 얘기했죠. 좀 더 관망해보자. 관망해보자. 왜? 아직은 우리가 이 금리에 대한 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은 제가 금리 인하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세비 발표되고 점도표가 발표할 때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염려되는 건 점도표예요. 점도표. 자, 마이런 이사가 이제 작년에 임시직으로 이사가 이제 취임을 됐죠. 이 사람이 이제 오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뭐 트럼프의 완전 측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심하게 0.5% 빅세까지 내려서 금리 인하 빨리 단행해서 경제 살리자고 막 아니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계속 논리를 피다가 결국에 퇴임을 했죠. 임기가 끝나서. 이제 이 사람이 끝나고 케빈 워시 의장이 이제 취임이 돼서 선거권을 갖는데 점도에 도장 그러니까 점을 찍는 거기다 이제 이 파월도 아직 인사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2028년 내후년까지 남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0.5를 아까 마이런 이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끝났잖아요. 그죠? 자, 끝났으면 하단은 조금은 레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사람도 있죠. 연은 총재 3명하고 또 월러 이사. 이 사람이 지금 매파적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2명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매파적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이제 점을 찍을지 모르겠으나 이 점도표 자체가 조금은 제가 보기에 레벨이 조금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게 또 리스크, 즉 나스닥이 이제 하방 요인을 자극할 수 있는 두 번째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세비 발표되고 점도표가 발표됐을 때 시장은 조금 하락으로 갈 여지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 3대 지수가 만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정신없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뭐 항상 이래 왔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